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 시장 흐름에 순응하는 가치 채널 민석의 급등신을 올립니다. 2025년 7월 3일 전일 시장은 전반적인 투자 심리 개선 속에 정책 테마, 반도체, 2차 전지, 철강 같이 이런 섹터들이 저점 반등 기대감으로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하면서 섹터별 순환매 장세가 펼쳐진 하루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종목들, 뭐 시세가 나온 종목들 보시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올해 안에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좀 추진한다라는 이런 공식적인 언급을 한 후에 대장주격으로 삼성물산이 이제 전통적인 대장주였고요, 요 근래. 그 다음에 세린 BNG도 대장주 역할을 좀 많이 했었죠. 탈플라스틱 관련돼서는 수급이 항상 과거에 들어왔던 종목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렇게 안 들어왔다가 한 방에 그냥 그 수급이 강하게 한 방에 집중되면서 이렇게 좀 강하게 상한가에 치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에코플라스틱, 항공패키지, CTK, 진영 같은 종목들도 이렇게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일 기준으로는 탈플라스틱 관련된 종목들이 수급이 흐름이 제일 좋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주들도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중형 장비와 수제 기업 위주로 강한 시세가 이어졌는데요. 뭐 첫 번째 뭐 FST, 그다음에 SNS텍, 이런 종목들 보면 다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재고가 정상화되고 소재 장비 업종들이 이런 재고가 정상화되다 보니까 장사가 또 잘 되다 보니까 이제 소재 장비 쪽으로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좀 신고가가 강하게 나오는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스트도 나왔고, 뭐 레페스아크 같은 경우는 이미 앞전에 상한가 친 다음에 이렇게 조정 흐름이 나오지만 추가적인 시세가 충분히 나올 것을 보여집니다. 앞전 고점 돌파는 아마 넘기겠죠. 왜냐하면 상한가 친 뒤에 추가 시세 없이 그대로 밀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앞전 고점 돌파는 거의 넘긴다고 봐야 됩니다. 반도체가 그 관련된 종목들은 어째 보면은 우상향 흐름이 나오는 섹터다 보니까 수급이 안 돌릴 수가 없어요. 무조건 넘길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미래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눌림자리 잡힌 신고가 나온 뒤에 조정은 나온 뒤에 반등이 나왔지만 추가적인 시세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앞전 고점 돌파를 향해서. 그래서 이 점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저점 하도 이제 바닥을 한 2, 3년간 이렇게 기다 보니까 뭐 거의 땅굴을 팠죠. 그래서 중성주들 보면 적게는 뭐 마이너스 한 70% 정도 빠졌고, 크게는 마이너스 90% 빠진 종목들도 있는데요. 이러한 종목들이 수급이 좀 그동안 수급이 바닥을 기면서 수급이 들어오지 않았던 종목들이 강하게 슈팅이 나오는 형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3만 원짜리가 그냥 뭐 29,500원까지 빠지고, 이렇게 이 종목 제가 추천도 드렸죠. 추천도 드렸던 종목이고, 역시나 수급이 안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제가 봤을 때 2차 전지는. 그래서 이 종목도 있고, 제가 추천드린 종목들 중에서 A프로도 있죠. A프로 같은 경우는 실적이 개선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잡아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아니면 말 그대로 에코프로가 전통적인 대장주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도 수급이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왔어요. 에코프로가 원래 이제 대장주격인데, 에코프로보다는 좀 상대론적으로 좀 가볍다고 느껴지는 종목들, 뭐 조단이지만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좀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 것 같아요. 그리고 EV 첨단 소재는 이제 상한가에 치는 모습, 메가터치 최근에 수급이 좀 좋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2차 전지 관련주는 제가 봤을 때는 지속적인 우상향 흐름이 나올 확률이 매우 커요. 물론 7월달 때는 장세 흐름이 좀 별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8월부터는 이제 그 4월, 5월, 6월, 7월까지 이제 7월 초까지 나왔던 뭐 대기업, 고시총주들 위주의 그런 장세가 아니라 중저시총 위주의 종목들이 이제 바닥을 기는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음이 나오지 않을까. 8월부터는 전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 같은 경우 매수해 놓으셨으면 쉽게 매도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끌고 가시는 그런 그 전략으로 나아가시는 게 좀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철강주도 또 네 번째는 철강주도 수급이는 굉장히 좋았죠. 미국하고 베트남이 관세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중국산 같은 경우 반덤핑에 대한 이런 세금을 떼져버리죠. 어째 보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현대제철이나 한일철강 같은 국내 철강 업체들이 수혜를 입을 거라는 이런 예측이 많아지면서 이렇게 좀 강하게 신고가가 또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한국 뭐 현대제철, 그다음에
한국철강 같은 종목들, 한일철강, 죄송합니다. 한국철강도 좋죠. 한일철강, 죄송합니다. 한일철강 같은 종목들이 또 강하게 또 앞전 고점 돌파, 물론 밀렸지만 앞전 고점 돌파 그러면 한번 또 나오면서 미는 형태다. 그래서 수급 흐름이 전일 철강주들도 수급 흐름이 나쁘지가 않았다. 그 다음에 북극 항로 관련주들도 급등이 나왔죠.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에서 부산의 북극 항로 추진을 국정 과제로 채택했다라는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KCT도 추가 시세가 또 나오는 모습이고, 동방도 마찬가지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이슈로 보면 이제는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이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어요. 뭐 셀비온이라든지 뭐 개별 이슈죠. 이 종목은 뭐 전리스한 파이프라인 인상 이상 발표 임박 기대감으로도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노킷 헬스케어,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AI 기반 피부암 재생 임상 성공 발표를 하면서 수급이 또 강하게 들어왔고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이슈가 되면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럼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관련주도 되죠. 이 종목은 2차 전지 뭐 배터리 관련된 종목도 되고, 개별 이슈로는 SMR 관련해서 이제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랩툰 같은 경우 이제 자회사의 모바일 이제 게임 사업이 굉장히 좀 잘 되다 보니까 그래서 매출이 500억이 돌파했다는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신고가가 또 나오는 모습입니다. 게임주 중에서는 뭐 일단 게임 하나가 히트를 쳐버리면 이렇게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아이스크림 미디어, 아이스크림 미디어는 실적 추정이 이제 이번에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오면서 이렇게 좀 강하게 또 신고가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 종목은 실적 추정치를 발표를 하면서 수급이 들어왔어요. 뭐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금일 이제 전일 시장을 한 번에 정리를 해드리자면 정책 테마 주들이 수급이 강했고, 그다음에 2차 전지나 어째 보면은 반도체 뭐 그런 종목들이 이제 바닥에서 회복을 해주는 이런 그 수급적인 회복을 해주는 이런 모습, 그다음에 접점 반등까지 이렇게 좀 강하게 나오는 순환매 장세가 좀 이루어지다 보니까 전일 같은 경우는 종목별 수급 탄력과 모멘텀 인식력이 수익을 갈랐던 하루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설명드리자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동안 크게 밀렸던 납폭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신고가가 나온 다음에 눌림을 잡힌 종목들이라든지 그 차이입니다. 약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책주들은 지속적인 우상향 흐름이 나왔고 눌림자에 자꾸 우상향이 나오는데 2차 전지관주는 그냥 쭉 밀리고 회복이 안 된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납폭주하고 이런 그 상승 이제 주도주였던 종목들이 이제 눌림 잡힌 주도주였던 종목들이 하나하나 순환하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하루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 종목들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다시 또 지속적인 설명을 드리는데 코스모 신소재. 이 종목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조만간 코스모 노브스틱스도 신규 상장이 되기 때문에 이와 연동돼 가지고 수급이 강하게 들어올 것 같고, 저 충분히 6만 원 이상도 갈 수 있다고 봐요. 코스모 신소재는 한 방도 안 나왔잖아요. 수급이 강하게 한 방도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수급 들어올 수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뭐 에이프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쁘게 가고 있죠. 제가 한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아요. 세아메카니스 눌림 자리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계속 기다리셔라. 그랬더니 어때요? 수급이 강하게 300에서 넘기면서 슈팅이 나왔죠. 지금 A 프로가 이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A 프로를 보시면 지금 300일선 아래에서 지금 우상향 흐름이 나오고 있죠. 21선 제대로 넘기고 5일선이 뻗어나가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흐름이 굉장히 좀 좋게 나올 확률이 매우 크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사인엑스포트 전일 AI 관련돼서 추천해 드렸죠. 나쁘지가 않아요. 그냥 끌고 가시면 문제 없고요. 앞전 고점 돌파도 나중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형태입니다. 물론 뭐 사인앱은 저는 뭐 단발성으로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확실한 건 뭐 신고가가 더 나올 확률이 큰 종목은 저 와이즈넛이라고 좀 보고 있어서, 와이즈넛은 확실히 수급이 잡혀 있어서, 왜냐면 앞전에 수급 강하게 들어온 다음에 어때요? 눌림 잡힌 다음에 신고가 나왔을 때 어때요? 최대 거량이 터졌죠. 그런 다음에 거량 없이 밀어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형태는 앞전 고점 돌파 나올 확률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사이너스포트도 좋은 종목이긴 한데 둘 다 좀 비슷한 형태로 강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면 분명하다. AI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근데 신고가가 어느 종목이 나오는 게 더 크냐? 그럼 전 Y제너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대원전선. 대원전선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요즘에 뭐 바닥을 기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전선주는 실적이 우상향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는 아직 죽을 때는 아니죠. 더 크게 갈 거라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림자리 잠시 시세가 멈춰 있을 때 매수하시는 게 사실 유리해요. 매수해 놓으시고 묵혀 놓으시고 기다리신 전략이 매우 좋다. 지금 상황에서는 명확하게 뭐 주도 섹터들이 많이 나오진 않잖아요. 그다음에 한국화장품은 좀 황당하긴 해요. 근데 10,000원대는 전 무조건 갈 것 같아요. 이 종목은. 다만 주봉을 봤을 때 밑꼬리가 안 깨졌잖아요. 8,420원이 이게 좀 거슬려요. 그러니까 이게 세력의 의도라면 안 깨트리고 그냥 바로 갈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5일선까지 한번 찍고 간다. 그러면 밑꼬리를 깰 수도 있습니다. 깨고 8,000 한 2, 300원 부근 까지 밀 수 있어요. 이 5일선 부근이 대략 얼마냐? 8,160원이네요. 한 8,200원 부분까지는 한번 밀고 끌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정말 재수가 없으면 이렇게 민 다음에 끌어올릴 수 있어요. 근데 어차피 이래나 저래나 10,000원대 이상 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밀리면 더 추가 매수 하시는 식으로 가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어지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어지간해서는 이 밑에 설마 깨지겠어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왜냐면 앞전 상한가 칠 때도 안 깨트리고 그냥 친 다음에 이제 눌림자리 잡고 다시 가는 거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거 의도적으로 깨트리질 않은 것 같아. 왜냐면 보통 투자자 입장에서는 도중에 이제 이 부분에서 매수했는데 9%까지 이제 한번 간 다음에 이제 18%까지 간 거거든요. 왔다 갔다 하다가. 보통은 밑꼬리 없으면 살짝 올라가도 밑꼬리 한번 치고 가겠다 싶어서 트레이더들이 매도를 한단 말이에요. 도종. 그러니까 그런 심리를 노려서 밑꼬리 안 깨트리고 올린 것 같은데, 일단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국내 화장품 관련된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올 확률이 커요, 이번에. 그래서 실적 개선이 된다라는 기사 내용이 나오면, 뭐 한국화장품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왔다. 그러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더 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크라운히트홀딩스. 크라운히트홀딩스는 추가적인 하락 흐름이 나오긴 했지만, 제가 이 종목을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차피 이 종목은 앞전 고점 돌파 넘게 되어 있습니다. 1490원 넘길 수밖에 없는 흐름이에요. 이 종목은. 상법 개정안도 뭐 있지만 차트 베이스 자체가 그래요. 왜냐면 한번 신고가 강하게 대장관에 실린 다음에 빠질 때 강하게 뺐지만 거래량이 앞전 그 신고가 먹어버린 물량보다 적게 뺐잖아요. 그리고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기관면이 아직 떨구질 않았다는 얘기예요. 얘네들이 떨구려면 끌어올려야 되겠죠. 일단 여기 악성매물 먹은 자리부터는 이 자리 이상으로는 끌어올려야지 지들이 먹을 파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밀면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마트도 뭐 기다리셔도 상관없죠. 실적이 일단은 좋고, 그러면 0.2밖에 되질 않습니다. PBR이. 그리고 저는 말씀드렸죠. 스타벅스가 배달앱에 출연하면서 실적이 더 좋아질 겁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당연히 실적이 더 좋게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면 본업인 유통업은 고주주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사실상. 그러니까 이 사업부를 거의 정리할 확률이 전 크다고 보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이제 신규 사업 때 이제 기존의 사업을 정리하면서 이제 적자 투성인 이런 사업들은 정리해버리고 실적이 있는 구조만 이렇게 모아놓는다면 이 종목은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살아날 수밖에 없죠. 이렇게 투심이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종목은. 그래서 저는 뭐 나중에 지금이야 뭐 이렇게 뭐 단순히 보지만 나중에 본다면 이 앞전 10만원도 충분히 넘길 수 있다고 보는데, 일단 단기적인 측면으로서도 충분히 추가적인 수익이 크게 나올 수 있다. 이 종목 같은 우상향 흐름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물론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이 파동을 그려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밀리면 매수해서 모아나가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 근데 항시 말씀드리지만 지루한 종목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드리진 않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냥 좀 맘 편히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그러니까 물려도 되는 종목이죠. 이런 종목은
이마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상법 개정안이 이루어지면 확실히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종목을 가져온 것뿐이고, 그러면 상대론적으로는 위험이 적어요. 이 종목은. 상법 개정한 종목도 대부분 크게 갔잖아요. 뭐 하나라든지 SK, 뭐 CJ, 뭐 예를 들어서 보면 쭉쭉쭉쭉 가는 종목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보다는 차라리 이마트 같은 종목들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차라리. 그래서 뭐 원익도 이렇게 있지만 원익 같은 종목도 저는 이렇게 좀 비추거든요. 물론 앞전 신고가는 결국 나오긴 할 텐데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해요. 물론 뭐 바로 나오면 저도 좀 황당하긴 하겠는데 뭐 단기적으로는 바로 나올 수 있겠지만 앞전 고점 돌파는 못 넘긴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소화 과정이 좀 거친 다음에 한 달 정도에서 두 달 거친 다음에 가는 게 맞아요. 상법 개정안 관련된 종목들은. 그래서 이마트 같은 경우도 이러한 영향을 받는다면 바로 못 가고 옆으로 좀 길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거고, 혹시라도 만약에 진짜 원익이 많이 밀리고 이마트가 옆으로 기고 있다. 그럼 이마트 매도하시고 원익 매수하시는 전략도 괜찮습니다.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 지켜보신 다음에 그 내에서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 그런 전략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로봇 관련주에 대해서 좀 보시면 뭐 로보티즈도 이렇게 좀 보면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긴 하거든요. 로보티즈부터 뭐 로보스타, 차트 베이스를 보면 좀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시기지만 저는 뭐 그렇습니다. 로봇 관련주는 뭐 밀리면 매수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 뭐 ST가 이렇게 이렇게 밀 수가 있나? 그 좀 황당하긴 한데, 근데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로보티즈나 로보스타 말고 차라리 바닥에 있는 종목을 매수하시는 거 저는 추천드리는 게 PNS 로보틱스, 엔젤 로보틱스, LS 티라이텍을 좀 노려보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물론 뭐 봐달라면 로보스타까지는 괜찮습니다. 로보스타도 부담되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제는 언제든지 강하게 상방 시팅 나와도 나쁘지가 않은 자리다. 그리고 가는 종목이 더 가는 그런 장세잖아요. 그러니까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경고 딱지가 사라지면 추가 시팅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나쁘진 않아요 전체적으로. 근데 조금 나는 좀 안전빵을 하고 싶다. 로봇 관련주 추가 매수를 하고 싶어도 그럼 티라이텍 같은 종목이 더 나을 수 있어요. 엔젤 로보틱스라든지 바닥에서 이런 종목이 나중에 더 탄력 있게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이 봤어요. PNS 로보틱스로 그렇고 굉장히 좋습니다 이 종목들은. 그래서 만약에 정말 뭐 PNS 노보틱스 같은 경우 대장주도 했었잖아요. 과거에 의료 AI 관련해서 이제 대장주 역할도 또 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뭐 로보티즈나 로보스타보다는 PNS 뭐 노보틱스 같은 종목을 매수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저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일단 로보트 관련주는 전체적으로 전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진입하셨으면 좀 끌고 가신 전략으로 좀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티플렉스 같은 경우도 모양 좋죠. 제가 뭐라 했나요? 이 종목은 그냥 기다리셔야 된다. 인내하시면 자연스럽게 수급이 들어올 거다. 그리고 중요한 건 3675원도 넘기면서 4,000원대 중반까지는 좀 꽂아줘야지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왜냐면 북한 남북경협주로도 과거 강물 관련해서 대장주 역할을 했던 종목이고, 원전 관련주도 엮여 있습니다. 이 기업은. 그래서 저는 부족할 게 없는 기업이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여전히 좀 홀딩 하시는 관점으로 가져가셔도 무리는 없어요. 그리고 수프리마 HQ도 뭐 마찬가지죠.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제가 뭐라 했나요? 그냥 기다리셔라. 왜냐면 앞전에 상한가 친 다음에 고점 안 넘기고 그냥 밀어 제낀 거잖아요. 이런 종목은 파동 그리다가 어느 순간에 앞전 고점 돌파 넘기는 형태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쁘지가 않아요. 일단 보안 테마로 해가지고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보안템으로 엮여서 갈 수 있다는 측면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코어라인 스포트 같은 경우는 말할 거 없습니다. 유상제 물량 나오고 옆으로 기다가 분명히 세력들이 자기 물량 털려고 끌어올릴 겁니다. 크게 대다수의 물량이 거의 세력들이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점은 좀 특별해요. 좀 특정 뭐라고 하지? 좀 특별하다 보면 됩니다. 바닥에서 이제 세력들이 매집을 해놓고 유상증자라는 의도적으로 악재까지 내뿜으면서 밀어 제낀 다음에 물량 그 거래량을 봤을 때 확실히 세력들이 대부분 물량을 들고 있다라는 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거래량만 보면 개인들이 거의 들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끌어올린 다음에 개인한테 좀 떨구지 않을까. 항시 뭐 결말은 같지만 그래서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파이메딕스도 확실히 나쁘지 않습니다. 거래량을 봐야 돼요. 이런 종목들은 거래량 보면 티가 납니다. 왜냐면 바닥을 찍고
강하게 저점 형태에서 대량 거래량 실었죠. 여기 상한가입니다. 상한가 치고 추가적으로 강하게 시세 나온다면 어때요? 거래량 이제 매도 흔적 없이 그냥 밀어버렸죠. 그다음에 단기 반등 나오고 또 어때요? 저점까지 깨버리면서 두 번째에선 상한가까지 찍은 다음에 입꼬리 달린 겁니다. 그런 다음에 어때요? 또 밀어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8월 달부터 8월 중순 이후부터는 이런 종목들이 수급이 들어올 확률이 매우 커요. 이런 종목이 한두 종목이 아니에요. 지금 중성주는 널렸어요. 지금 대부분 간 종목이 대형주 위주로 갔지 중성주는 거의 못 갔습니다. 거의 못 갔다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이 수급이 특히 신규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서 바닥을 기는 종목들이 수급이 강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봐요. 그리고 금일 이제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들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기존 추천주들을 보려고 해요. 저는 지금 종목들 중에서 눌림 잡힌 종목들 중에서 어느 종목이 수급이 강하게 들어간 게 크냐? 전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단연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 1순위로 봅니다. 앞전 고점 돌파 한 번 더 앞전 고점 돌파를 향해서 시도할 확률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물론 뭐 케일렛이 뭐 무조건 간다는 보장은 없지만 얘 한 종목뿐만 아니에요. 한국정보통신 봐서도 야 이런 종목도 앞전 고점 돌파 한 번 더 도전할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차트 베이스가 그런 흐름이에요. 다 21선을 지지받고 있잖아요. 지금 매수하기도 굉장히 좋은 구간이고요.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정보통신도 보시면 21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을 보시면 그리고 케일렛도 아까 뭐 봤지만 케일렛도 21선을 뭐 깨트링 했지만 다시 또 회복을 해주는 5일선 21선 아래에서 5일선을 또 먹어주는 흐름이라서 21선 돌파 흐름이 나오면 또 강하게 슈팅이 나올 확률이 매우 크다. 다시 또 설명해드리자면 그래서 대부분 21선 부근에서 위아래 이제 21선 가까운 곳에서 위치가 되어 있다. 주가가 대부분 보시면 21선 부근이에요 다. 그래서 야 이거 뭐 이 종목뿐만 아니라 뭐 제가 말씀드린 종목뿐만 아니라 컴텍스 홀딩스도 거의 뭐 눌림자리 그다음에 갤럭시아 모니터링 다 지금 위치가 너무 좋은 거죠. 신세계 INC 다 21선 대부분 21선 위아래로 깨트리질 않고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메이드 플레이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풀리죠. 이염 종목 투자 위험만 사라지면 또 2차 시세 나올 만한 형태입니다. 카카오페이도 근데 카카오페이는 저는 일단 비추고요. 그 외에 뭐 케일레, 한국정보통신, 오픈베이스 뭐 이런 종목들, 그다음에 그에 뭐 갤럭시아 모니터도 좋고 신세계 INC, 코콘 뭐 이런 종목도 다 좋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중에서 한 3, 4종목 정도 컨택한 다음에 만약에 내가 1,000만 원 있다. 그럼 3, 4종목 정도 선택을 한 다음에 한 250씩 나눠서 박는 전략도 괜찮아 보여요. 어차피 제가 그냥 분석을 해봤을 때는 진짜 확실하게 우상향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섹터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재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7월 장세 이제 8월까지 본다고 한다면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는 분명히 신고가 흐름까지 신고가 이제 전고점 뚫던지 그 부분까지는 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일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을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여튼 금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밑에 그 유튜브 그 설명 있잖아요. 설명란에 써놨으니까 보시고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튼 들어주시냐고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